하고요. 네, 음, 자, 짜잔. 자, 잘 보이시나요, 화면? 네, 잘 보여요. 잠깐만요. 이제 보고 증가자분 채팅 중지 다시 시간 다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시간이 됐으니. 자, 그럼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독서 연금술 체계 지식을 황금으로 바꾼 독서법.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독서를 다 하실 거예요. 저희랑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경제적 이익과 그리고 가치까지 또 자기 개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일석이조의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이제 소개 및 인사, 저를 소개하고 강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강의 구조, 어떻게 독서 영감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황금영웅사 신범용이고요. 도서출판 천년 동안 대표, 1인기업 연합신문 대표, 황금영웅술 아카데미 교장, 황금알 비즈니스영업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제 독서에 대해서는 오세영 선생님이 좀 이제 강의를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독서 영웅서 어떻게 탄생했냐?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책하고 평생 살았어요. 활자 중독일 정도로. MT 가서도 책을 들고 있고, 어디 놀러가 술 먹을 때 남들 계속 안 어울리고 좀 책을 읽을 정도로 이제 책에 좀 미쳐 있었죠. 10년간 막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운둔해서 5년간 진짜 책만 읽은 적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힘들었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고, 많이 읽어도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책 한 권 읽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에너지 쏟았는데, 내가 뭘 읽었더라? 남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 고통을 느끼다가 제가 그 전쟁론인가 그 책을 보고 깨었어요. 독서는 지식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력을 깨트리는 거다. 내 기존의 사고를 깨트리는 거. 네. 그다음부터 좀 마음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연구문을 그래도 좀 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독서를 하자. 그래서 읽은 책의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경제적 이익과 자기계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독서 연구문서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목적은 오늘 딱 세 가지입니다. 지식의 실용화,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용한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럼 경제적 이익, 독서로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수익 창출의 기회도 만들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 이게 중요하죠. 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배우고 성장하는 거, 내 역량을 향상시킬수록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더 얻을 수가 있죠.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 연구소. 저희의 목적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 책과 함께 사유하기. 책의 내용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실생활 적용할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이론을 실험으로 구현하기. 책에서는 이론이잖아요. 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내 삶으로 가져와서 마이 스토리로 만드는 거. 네, 이 중요하죠. 그럼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 실천하고 피드백,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이 독서 연구술의 핵심입니다. 독서 연구술을 통한 자기계발과 수익 창출. 독서 연구술은 책의 지식을 황금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냥 좋은 책이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의 실용화. 그래서 에세이보다는 좀 더 실용서를 읽는 쪽에 추천을 드려요. 지식의 실용화가 목적이에요. 독서에서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해 보자. 이게 독서 연구술의 목표입니다. 실천 방법은 책을 하나의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홍 대표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하나의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책의 이론을 구체적인 실험으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내 책을 읽고 수익까지 내야겠다. 여기에 맞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하는 독서법은 딱 세 가지예요. 황금 씨앗을 발견해서 황금나무로 키우기. 황금 씨앗은 책에서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 아이디어를 요약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황금 줄기. 황금 씨앗은 제 생각일까요? 아니죠. 저자의 생각과 저자의 지식이에요. 그죠? 이거를 나의 생각과 느낌으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가져오고 성찰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황금 영무술, 황금 씨앗을 실험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서 황금나무로 만들었을 때 경제적 자유가 얻어지는 거죠.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한꺼번에 막 하루에 막 주말에 모아서 8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쓰는 게 훨씬 더 우리의 뇌는 기억합니다. 왜 독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기억에 더 많이 남고 무의식에 이게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적응력. 제가 독서의 강점이 가장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사고력. 사고력을 기존의 사고식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집 센 사람들 주위에 많나요? 많죠? 그분들이 왜 고집이 셀까요? 첫 번째 이유. 가장 고집이 센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무지한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식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빛이 비춰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적응력, 독서의 장점은 그겁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별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갈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움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진짜 다 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그거를 제한하죠. 예, 주위에서 경험으로 이거 너는 뭐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여러분은 모든 걸 다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믿으면 끝나지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필요하죠. 작은 실천, 습관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 이제 루틴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다시 돌아가십시오. 첫 번째로 가치 있는 책을 선별해야 돼요. 가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치와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아세요? 가치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가치가 생겨요. 의미는 뭘까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족을 돕는 거, 가족이 나한테 뭐 베풀잖아. 그래도 의미는 있죠. 하지만 가치는 없을 수가 있어요. 가치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치와 의미를 동시에 잡으면 매우 훌륭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책을 선별하는 방법. 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도움을 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인킬러. 남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죠. 두 번째, 공감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내가 독서를 에세이를 해서 내 실생활의 경험들과 공감과 위로를 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런 문제 해결해서 방법을 알려줄 것인지 거기에 맞는 책을 읽으시면 돼요. 에세이는 공감과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책을 선택하면 되고 실용서는 방법론이죠. 네. 그리고 경제적 지식이 있는 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실용성, 적용 가능한 지식이 담긴 책을 선택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위안을 받고 싶어. 마음 공부 책도 있고 이런 사람은 이렇더라.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경제적 이익이니까 실용서 쪽으로 좀 더 가는 게 좋아요. 저자의 전문성. 저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고려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의 후기, 독자 리뷰, 다른 독자들의 평가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관심사랑 맞아야 돼요. 내 목표, 부합하는 책을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다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뭐 이도겸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우리 별광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 치유가 되겠고, 네. 우리 한수 대표님은 이제 시간 관리, 자기 개발 이렇게 또 갈 수가 있겠죠. 우리 홍 대표님은 AI 활용 그쪽으로 가도 되고 마케팅 쪽으로 가도 되고요. 네. 나만의 선별 기준이 중요해요. 베스트셀러 전 그렇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트렌드에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로 참고만 하지 베스트셀러를 고르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책 그리고 5권 정도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자 말을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왜냐면 이 저자는 이게 맞다고 하고 저자는 이게 맞대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삶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저자들도 많죠. 책이라고 다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저자 신뢰성을 꼭 확인하세요. 선택한 책의 저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독자 리뷰 참고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책을 금방금방 선택할 수가 있어요. 책 고를 때 제목 보고 고르는 거 많죠? 저는 저자 소개 보고 목차도 꼭 확인을 합니다. 독서로 삶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핵심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작은 습관을 형성하고 계획 수정 보완, 황금 연구소를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독서 시간을 빼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알려드릴게요. 책을 읽고 나서 콘텐츠까지 제작해야 돼요. 독서가 뭐라고요? 읽을 독, 글, 써. 읽고 글까지 써야지 독서가 되는 겁니다. 황금시간 찾기, 중요하고 여유 있는 메시지를 선별했어요. 개인적 경험 연결하세요. 내 생각도 좋아요. 느낌도 좋고, 경험까지 연구하면 진짜 좋은 스토리가 되죠. 형식을 결정합니다. 글이 편하신 분은 글을 쓰고, 영상이 편하신 분은 영상을 하고, 나는 그냥 말하는 게 좋은데, 팟캐스트를 얼마나 선택해서 콘텐츠 형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 창의성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콘텐츠. 자, 콘텐츠는 얼마든지 베낄 수가 있어요. 좋은 콘텐츠들 많죠? 키워드 검색하면.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내 생각과 느낌, 내 스토리. 이게 더해지면 새로운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콘텐츠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창성 있는 콘텐츠는 뭘까요? 차별화된 콘텐츠, 나만의 콘텐츠. 안 걸린 모방이에요. 잘 훔쳐오고 그게 들리키지 않았을 때 진짜 좋은 나만의 콘텐츠가 될 수가 있죠. 네. 자,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먼저 합니다. 단계별로 블로그를 통해 1,500에서 1,000자 분량의 콘텐츠를 게시하세요. 그리고 이 블로그 글을 가지고 신문사 칼럼으로 써주셔도 돼요. 독서 칼럼. 제가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도서 칼럼을 10개 정도 썼다면 이거를 모아서 전자책을 출판할 수가 있어요. 해당 분야 책을 10권 정도 읽었으면 충분히. 왜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 경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만의 스토리가 들어가면 새로운 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출판까지 하세요. 그럼 도구가 생겼죠? 책을 출판하고 강의까지 만들면 디지털 영상과 디지털 판매 도구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강의도 할 수 있고 코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할 수가 있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자, 이제 사람들과 연결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익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책 선택.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책을 선택하고 R 마인드 맵으로 책을 정리합니다. 네. 책을 정리해요. 마인드맵 나중 이따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책의 내용과 주제를 시각적으로 지금 하나 보여드릴까요? 음,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네, 독서 노트로 핵심만 정리하세요. 자, 마인드맵으로 쭉 그 차례를 정리했죠. 그러면 내가 느낌이 좋았던 거 아니면 내용이 좋았다 핵심만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다음에 독서용지 글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 3단계를 거쳐서 콘텐츠가 만들어져요. 네. 제가 이따가 이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독서 노트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황금 독서 노트에서 4월 5일날 읽었죠? 첫 번째 황금 독서 책 제목과 목적 이 책 제목하고 내 목적 내가 이걸 어떤 점을 얻을 수 있을지를 한 거죠. 1단계 책 속에 황금 씨앗을 찾는 거예요. 책을 정리했죠. 두 번째 생각과 느낌. 아, 이 책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느낌을 가졌다. 그게 두 번째죠. 현금 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현금 영수사 삶에 적용하기. 100억짜리 현금 지폐를 구입했어요. 내가 어떤 실천에서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거를 꼭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완성된 콘텐츠가 이겁니다. 돈 버는 황금 독서 여기 보면 제 블로그에서 아홉 번째 황금 씨앗 찾기 끌어당김 법칙 즉석의 황금 씨앗 찾고 두 번째, 황금 줄기 만들기, 황금 씨앗 황금 줄기. 내 생각과 느낌의 변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어줘요. 세 번째는 실천하기, 황금나무 키우기로 이런 점을 내가 앞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나중에 콘텐츠를 또 할 수가 있겠죠? 내 스토리. 난 이걸 실천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렇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또 모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책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예전에는 진짜 점수까지 다 매기고 제가 책을 좀 읽었었으니까 이거 하는 것보다 콘텐츠 하나 만드는 게 좀 더 잘 들어와요. 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알마인드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마인드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백억 부자의 성공의 비밀. 이런 식으로 챕터 경제를 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이거죠?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을 챕터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핵심 내용만. 챕터 1, 챕터 2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왜냐면 책을 읽고 그냥 다 까먹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계속 반복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책을 한 번 더 보고 정리하고 콘텐츠까지 만들면 적어도 세 번의 독서가 되잖아요. 네. 책을 읽으면서 빠르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내용만 가져와서.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읽으세요. 20%만 읽으면 돼요. 책의 내용은. 이렇게 가져온 거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알마인드를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지? 엑셀 파일에서 안 뜨네요. 잠시만요. 음, 이거 할 수도 없으니 지금. 음, 소노트 이런 식으로 다시 엑셀 파일로 가져와요. 그 핵심 부분만 알마인드로 했죠. 책을 이쪽으로 정리해놨어요. 그럼 자 책을 한 번 독서하고 또 여기서 두 번째 독서 엑셀 파일로 독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 노트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의 독서를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콘텐츠까지 만들면 네 번의 독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금방 합니다.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막 몇 시간씩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됐어요? 독서법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네, 정리하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질문하십시오. 우리 한효숙 대표님부터 대답을 우렁차게 하셨으니까. 아니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알마인드로 알마인드 맵으로 정리하는 거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네, 그다음에 엑셀 파일을 만들고 황금 노트를 만들면 세 번의 정리, 컨텐츠 만들기까지 하면 네 번의 독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핵심만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네, 됩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튜브까지 할 수가 있어요. 네. 글 콘텐츠를 어떻게 올리냐면 이것도 챗 GPT를 활용합니다. 이 황금도스 노트를 음, 통해서 챗 네, GPT를 통해서 글 콘텐츠를 만들고 또 네.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 스크립도 요약을 해요. 음, 그렇게 또 AI를 활용해서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만들 때는. 그러니까 그냥 쓰다가 이거도 뭐 내가 특강 한번 해주세요. 어떤가요? 이거 챗 GPT로 영상 만드는 거 네네.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거는 그 교육 과정에서 하는 거고, 이건 독서법에 대한, 독서 영역에 대한 특강이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AI한테 다 만들어 달라는 것보단 내가 구조를 다 짜놓고 AI한테 도움을 달라고 해야지 진짜 오리지널 음,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네.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 홍 대표님, 그 독서법이 네, 좀 독서법이 좀 파울링이 납니다. 네.
네,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 네, 아니, 독서 있잖아요. 네, 네. 독서, 독서 하는 건 재밌는데, 네. 독서에서 이제 좋은 글이나 약간 특징 같은 거 이렇게 옮겨 적는다고 해야 되나? 아, 명언 같은 거. 이게, 네. 예, 뭐 좋은 글을 예를 들어 뭐 이걸 따와서 이거에다가 이제 저거에 대한 느낌을 쓰잖아요. 약간.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독서 그거는 그건데. 근데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막 숙제 같고 왜 이렇게 일 같지? 이게 너무 막, 이게 되게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전체를 다 안 읽어도 돼요. 한 챕터만 내가 여기서 좋은 걸 좀 빼오겠다. 내가 이게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만 써도 돼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너무 다 하고 하려면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문장만 놓고 글을 써도 돼요. 내 생각과 느낌. 이거 와닿는데 왜 와닿는지를 내가 적는 거죠. 이게 되게 와닿았어. 뭔가 나한테 이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한 문장만 제대로 그러면은 와닿. 하루에 한 30분 읽고 그냥 그 부분만 아예 콘텐츠로 콘텐츠로 그러면 이 만든다기보다 부분만 독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독서 이 부분에서 엄청 내 이렇게 생각과 느낌은 이거였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굳이 적용하겠다. 세 가지만 책 해도 돼요. 하나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책 하나 하기에는 따라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독서를 그래도 좀 하지 않았던 분들은. 근데 그죠, 그죠. 내가 컨텐츠를 만들려는 목표가 있으면 한 챕터만 읽고 책은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예전엔 진짜 저 똑같았어요. 책 한 권을 다 끝내야지 독서를 생각해서 좀 집착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하면 끝이에요. 철저하게 내 기준에 맞춰서 독서를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 이 부분에서 네.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겠다가 명확해야 돼. 독서는 자기중심 독서가 있고 내가 누구를 돕겠다라는 독서가 있어요. 내 고객이, 내 독자가 이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져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은 영감을 받는 건 별강님이에요. 별강님이 이게 너무 필요하구나. 어, 그 부분이 너무 많아. 어, 가장 저한테 독서에 이게 꼭 필요한 독서인데 안 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읽어야겠다. 그런 많은 동기부여를 해주시죠. 그게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초반에는.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우리 별강님 아무튼 생각이 많은 시간이네. 생각이 많다고요? 네, 이걸 깨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네. 한 챕터 한 문장을 찾는 게 저는 그게 일일 것 같은데. 어, 막 이따가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적으세요. 이렇게.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읽어야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음, 이 책을 이렇게 쫙 그 옛날에 책 보듯이 이렇게 해서 펼쳐서 그 책의 문구를 찾는 게 아니라 목차에서 지금 찾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20%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목차에서 찾는 건지 책을 저 같은 건 봐야 어느 부분을 발췌를 할지가 나오는데 네네. 근데 지금 20%라는 건 지금 어디를 보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왔어. 그 한 문장이라도 안 걸려요. 그럼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아니, 시간이 그럼 내가 계속 20%를 길어졌어야죠. 읽으라는 얘기는, 어, 예.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읽으려면. 아, 아니, 그 %든지, 원래 전부 다 읽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원래 그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예. 내려놓으면 돼. 가볍게. 왜냐면 나는 이 책을 읽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걸 가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지. 어, 어. 그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고를 전환해야 돼. 내가 생산자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책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중심을 잡고 책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 독서법. 음, 음. 음. 저자가 아무리 뭐 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야 돼. 어. 독서를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에요. 더 위대한 건 내 자신이고 내 삶이에요. 내 삶으로 가져오는 독서법인 거예요. 음. 김미경 뭐
유명하신 분이겠지만 그분이 막 한 게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바로 서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독자가 더 도움이 줘야지. 아니, 김현 선생님 훌륭합니다. 네. 음. 헷갈리면은 조금 더 나중에 통화를 합시다. 네. 아직 좀 이게 정리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음. 아니, 정리는 알겠는데, 제가 이걸 갖다 수용하는 게 그게 걸릴 것 같다는 거지.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아무튼, 음. 그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블로그를 잘 쓰세요. 근데 이제 지식 전달에서 내 생각과 느낌, 핵심 부분이 필요한 거, 그거를 좀 요약해주면 더 좋아요. 어. 에세이 글은 그렇게 안 쓰는 거야. 에세이는 내 느낌 그렇게 쭉 길게 스토리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실용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캐치해서 설명해주고, 내가 했더니 이랬다. 이거를 전달해주면 돼요. 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함축하는 거, 우리 교관이 가장 필요한 거죠. 함축이 왜 어렵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냥 느낌만 딱 표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체계하고 정리하는 그 과정이 가장 필요해요. 그쵸. 음.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 음, 음. 이타심이 없어서 아직. 조금씩 해보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용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읽고 있는 파트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럼 거부 좋죠. 반응이 조금, 일단 네네. 시작해보는 게 얼마든지 제가 일단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 오선현 선생님, 네, 컨트롤 있는 오선현 선생님. 네. 네. 어, 그, 어쨌든 책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유익한 콘텐츠를 줄 것인가라고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저를 위한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의 그런 걸 전환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아직도 전 제가 책 읽을 때 제가 행복하고, 음, 나에게, 아, 도움이 되고, 음, 내가 그 문장들을 정리하고 글을 쓰면서 즐거움을 얻는데, 다른 제 말이요, 사람들에게는, 제 말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제가, 고민입니다. 다들 맞아요. 그렇죠. 다 내가 고민이 동병상련이야. 많아서 책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네. 더 확장을 해주면 돼요. 어. 아예 음, 남을 위한 독서는 어려워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겠어. 많아요. 나랑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음, 너무 많아. 어. 음. 음. 그럼 난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까? 내가 쓰는 글이 초보자한테 훨씬 더 쉬워요. 전문적인 저자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쓰는 게 네. 훨씬 더 와닿고 내 스토리를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와닿아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와닿아요. 음. 아까 그래도 한 문장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에 또 마음이 가벼워지긴 했어요. 너무 좋죠. 꾸준히 매일 한 문장으로 해도 엄청 좋아요. 그게 꽂혔다는 거는 내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음. 가장 즐거운 겁니다, 독서는. 즐거운 나와 나를 찾는 여정. 음. 갇혀있는 나를 벗어나는 거. 너무 신나죠.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제가 부담을 드려도. 독서노트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이긴 합니다. 독서노트요. 맞습니다. 음, 음. 근데, 자, 적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날아가요. 음. 네, 아니, 휘발돼요. 기록되지 않은 거는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힘들어 했었어서. 뭔가 내가 그래 그러니까 기록 써놔서 했으면. 저는 그 앱으로 책을 좀 많이 읽는데 어떤가? 앱에는 이제 어플로 어플로? 책을 많이 전자책. 읽는데 네. 어, 어플은 이제 그 강조 표시하고 거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메모를 딱 표시 많이 하죠. 남길 수가 있어요. 네. 그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남기면 안 되나요? 남겨도 돼요. 그렇게 남기는 그걸 거 해도. 다시 안 볼걸요, 거의? 근데 잘 안 봐서 문제지. 그리고 그래서 그걸 놓고 이걸 컨텐츠로 글을 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컨텐츠로 쓰면 그게 또 책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 책까지 쓰겠다는 목표로 하세요. 뭐든지. 음.
책을 쓰는 게 가장 큰 배움의 동기가 되고 잘 들어와요. 나는 늘 책을 볼 때 벼강님을 알려줘야겠다 하고 책을 읽습니다. 음. 그럼 뭘 해야 될지가 딱딱 다 들어오죠. 근데 어렵대. 그러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청소년 거로 또 내려가죠. 눈높이 맞춰주는 게 중요하니까. 어.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가장 성장을 해요. 책을 쓴다는 거는. 책 쓰기와 글쓰기는 달라요. 책 쓰기는 구조와 체계화예요. 이게 부족한 부분이 우리 별관님 구조와 체계화를 꼭 가지고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탁 들어와요. 응. 이게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독서 연금술 이제 원리는 좀 아시겠죠? 네. 우리 한수 대표님은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기존에 이거 바꾸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 응.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 연금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꼭 타임을 가지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아요. 1시간이면 더 좋고. 음. 대신에 그러니까 저도 이걸 잘 못하는데 독서하다 보면 독서가 재밌어가지고 글쓰기보다는 책 읽기로 더 많이 하죠. 이게 더 편하니까. 근데 꼭 글쓰기 습관을 꼭 들이세요. 5대5로 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대부분 7대3으로 많이 가죠. 읽기 7, 쓰기 3. 근데 쓰기 7, 읽기 3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를 통해 가지고 자꾸 책을 써보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사고가 확장되고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컨텐츠가 1년 뒤에는 컨텐츠가 스스로 고객들을 데려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브랜딩이 다 돼 있겠죠. 나를 위한 독서면 나 같은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많아요. 세상에. 그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가치를 어떻게 높여주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줄까? 이게 독서의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까지 얻을 수 있는 거는. 나만을 위한 독서는 여기서 멈춰버려요. 근데 한 번 더 나아가세요. 이게 너무 좋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한테 전달할까? 오성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하면 확 들어오겠죠, 책이. 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한 독서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좋아요. 자기 사랑도 좋은데 사랑을 좀 더 키워서 나눠주는 독서를 합시다. 좀 더 풍요로워지죠. 근데 오선 선생님이나 배왕님처럼 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게 무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삶이. 그러니까 누구를 신경 쓸 그게 없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 공감과 위로가 책을 많이 보겠죠. 그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음, 내 마음이 그렇다면.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 꼭 근데 그 균형을 좀 맞춰주는 게 좋죠. 우리의 우뇌하고 자뇌가 있으니까 자뇌형으로 이런 체계화 가는 것도 재밌어요. 저거 너무 빡빡하다가 아니고 나름대로 그 맞추는 성취감들이 있습니다. 독서의 양쪽에 다 즐거움. 자뇌 독서, 우뇌 독서, 전뇌 독서를 하십시오. 그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그래도 이제 헌금연구소 총 정리로 하고 네,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자 시간 독서 이제 마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꼭 알려주세요. 다음 주엔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셨죠? 네. 네. 풍요로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